네, 덕소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먼저 호르몬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친구들한테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호르몬이란 우리 몸에서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생리작용 하면 여러분들 많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굉장히 뭔가 아리송하죠? 여기서 말하는 생리작용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목할 생리작용은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그래서 이 호르몬은 우리가 항상성에서 이 호르몬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호르몬의 특징을 간단히 한번 세 가지를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특징은 호르몬을 만드는 곳입니다. 호르몬을 만드는 곳을 통틀어서 우리가 뇌분비샘이라고 불러요. 뇌분비샘. 말 그대로 뇌 안에서 분비하는 샘이에요. 반대말은 뭘까요? 그쵸. 외분비샘입니다. 반대말인 외분비샘은 만든 물질을 몸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침 혹은 소화액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침을 분비할 때는 어떻게 분비할까요? 침을 만들어서 침을 분비하는 별도의 관을 통해서 몸 바깥으로 내뱉게 됩니다. 하지만 뇌분비샘은 몸 안에 분비해야겠죠? 즉 외분비샘과 다르게 몸 바깥으로 분비할 분비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 안에 분비할 거니까요. 뇌분비샘에서 분비하는데 이 뇌분비샘의 가장 큰 특징은 방금 말했듯이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뇌분비샘의 가장 큰 특징은 별도의 분비관이 없습니다. 그럼 만든 물질을 분비관이 없어서 바깥으로 못 보내고 몸 안에 보낸다 그랬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 몸 안에 보낼까요? 그렇습니다. 옆에 나왔듯이 만든 물질을 혈액에 분비합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면서 얘가 일을 하겠죠. 그래서 몸 안에서 호르몬은 작용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그렇다면 이 호르몬이 몸 안 전체를 돌게 될 텐데 여기저기 아무 데나 가서 막 자신의 일을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호르몬은 자신이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일하고 저기서도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작용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듯 호르몬이 일하는 곳은 정해져 있는데 호르몬이 일하는 곳을 우리가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고 부릅니다. 아무 데서나 일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만 작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특징은 호르몬은 미량으로, 적은 양으로도 작용을 합니다. 호르몬은 적은 양으로도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일을 하거든요. 한 번 일했다 끝이 아니라 한 번 일하면 또 일하고 또 일하고 자기 수명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미량으로도 작용을 해요. 하지만 너무나 예민한 작용이라서 얘보다 적어도 병에 걸리고 이 양보다 많아도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적은 양으로도 작용할 수 있지만 이 양보다 너무 많이 분비돼도 우리 몸 병에 걸리고요. 너무 적게 분비돼도 당연히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적정량이 분비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한 항상성이나 기타 작용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볼 특징은 호르몬과 신경의 분비입니다. 자, 갑자기 웬 신경? 생뚱맞죠? 자, 신경이 나온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이 호르몬을 통해 항상성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배우려고 하는데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이 호르몬만 일을 하진 않아요. 항상성을 조절할 때는 호르몬도 일을 하고 신경도 같이 조절을 합니다. 이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협업을 통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게 돼요. 그런데 호르몬이 일하는 방식과 신경이 일하는 방식이 너무나 달라요. 완전 정반대로 일하기 때문에 각각의 호르몬과 신경이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경은 너무 많이 배웠죠? 우리가 뉴런부터 중추와 말초까지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호르몬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전달 속도입니다. 신경은 한번 생각만 해도 신경이 전달이 되죠? 너무 빨리 반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호르몬은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서 혈액을 타고 표적기관에 도착을 해야 돼요. 상당히 좀 느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호르몬이 느립니다. 두 번째는 작용 범위입니다. 신경은 말 그대로 신경이 뻗어나온 그 곳에만 작용하지만 이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되죠. 온몸에 있는 모든 표적기관에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다 할 수 있습니다. 혈액을 타고 온몸을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지속성입니다.
아까 미량으로 작용할 때 살짝 언급했었죠. 호르몬은 한번 도착하면은 자신의 수명에 닿을 때까지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신경은 한번 전달하면 끝이죠. 그래서 일시적입니다. 전달 개체 아까 말했듯이 호르몬은 혈액, 신경은 뉴런이었죠. 기본 단위. 특징은 호르몬은 일하는 곳이 정해져 있고 일하는 것을 표적기관 혹은 표적세포라 부르고요. 신경은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달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뉴런을 세 개로 나눌 때 이 뉴런이 여기저기 막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감각 뉴런이 감각기관에서 느끼게 되고요. 이 느낀 거를 연합 뉴런에 전달해주면 연합 뉴런이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이 판단 결과 내용 명령을 운동 뉴런을 통해서 우리가 골격근이나 우리가 목적지에 근육 같은 목적지에 전달했었죠. 이 방향으로만 전달이 되지 반대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약간 이런 것들은 이 특징만 알면은 바로 적용해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니까 하나만 외우시고 반대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볼 건 뭐냐면요. 마지막으로 볼 내용인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우리 몸에 도대체 어떠한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이 호르몬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아셔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원리라든가 어떠한 심오한 과학적 이론이 있다기보다는 발견된 현상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거를 외우는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단순 암기 느낌이 강한 부분이에요. 나머지도 그랬지만 그래서 여러분 설명하실 때 첫 번째 설명할 것은 위치입니다. 이 내분비샘, 각각이 다 호르몬 많으니까 다 내분비샘인데 이 내분비샘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두 번째, 이 내분비샘에서 만드는 호르몬이 대체 무엇인지 세 번째,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합니다.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위치, 그 만들어진 내분비샘의 이름과 만드는 호르몬의 이름 세 번째는 그 호르몬이 하는 역할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호르몬이 너무 많죠. 실제로는 더 많아요. 더 많은데 다 다루진 않고요. 우리가 알아야 할 세 가지 항상성 작용, 체온, 혈당량, 호르몬 이 세 가지에 작용하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만 좀 중점으로 볼 겁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은 뇌하수체입니다. 자, 우리 옛날에 중추신경 배울 때 항상성을 조절하는 최고 중추 기관 어디라 배웠죠? 그렇죠. 간내라고 배웠죠. 그래서 간내가 항상성을 조절하는데 최고 중추 기관입니다. 간내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배웠어요. 시상, 그 밑에 있는 시상하부, 또 밑에 있는 뇌하수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상하부와 뇌하수체가 항상성을 조절하는 호르몬 조절하는 최고 중추인데 결국에 간내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간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볼 부분은 뇌하수체예요. 자, 뇌하수체에서 여러 가지 많은 호르몬을 만드는데 눈여겨볼 부분은 무언가를 자꾸만 자극합니다. 무언가를 자꾸만 자극하고 뭘 자꾸만 자극하게 되죠. 뭘 자극하지 봤더니만 갑상선, 부신, 겉질, 여포 전부 다 뭐냐면은 호르몬을 만드는 또 다른 내분비샘이에요. 이 뇌하수체는 다른 내분비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많이 분비해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다른 내분비샘이 호르몬을 만들어라, 만들지 말라는 것을 이 뇌하수체가 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하수체 시상하부는 다른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역할을 메인으로 합니다. 다른 내분비샘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극하면은 만드는 거고 자극 안 하면 안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자, 구체적으로 뭘 만드는지 볼게요. 첫 번째, 뇌하수체는 전엽과 후엽,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나뉩니다. 중엽은 사람은 퇴화돼서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엽과 후엽만 보시면 됩니다. 전엽 너무 많죠? 이걸 언제 다 외우고 앉아있나. 그래서 선생님이 대폭 줄여줄게요. 두 개만 봅시다. 첫 번째, 생장호르몬. 두 번째,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생장호르몬은 간단히 보겠습니다. 생장호르몬은 말 그대로 우리 몸을 생장하라고 우리 몸의 생장을 촉진하는 호르몬이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해서 야 갑상샘 호르몬 좀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는 호르몬이에요. 갑상샘은 명령 받았으니까 그대로 호르몬 만들어야겠죠? 갑상샘이 무슨 호르몬 만드는지 볼게요. 첫 번째 위치였죠? 이
이 위치에 갑상선이 있어요. 여기서 만드는 호르몬이 뭐냐? 두 가지지만 하나만 볼 거예요. 티록신입니다. 티록신이고요.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은 세포호흡 촉진입니다. 말 그대로 세포호흡을 좀 빠르게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웠던 혈당량, 삼투압, 체온 조절에 어디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디냐면은 여러 가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겠지만 직설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곳은 뭐냐면 바로 체온입니다. 체온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세포호흡을 하면은 그 결과 에너지 중에 열 에너지가 생기죠? 세포호흡을 많이 하면 열 에너지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체온을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후엽입니다. 후엽도 두 개 있지만 옥시토신은 자궁 수축 촉진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중점으로 볼 거는 항이뇨 호르몬입니다. 항이뇨 호르몬은 항, 못하게 하는 호르몬, 이뇨는 오줌 싸는 거예요. 오줌 싸는 걸 못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이상한 호르몬이죠? 역할을 보니까 뭐냐면은 콩팥에서 수분 제흡수 촉진이에요. 그렇다면 콩팥에서 오줌으로 내보낼 수분을 오줌으로 안 내보내고 다시 제흡수, 흡수를 촉진시키는 거예요. 오줌량이 줄어들고 오줌량이 줄어드니까 오줌을 잘 안 싸게 되겠죠?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해요. 오줌 싸는 거를 항, 막는 호르몬. 실제로 오줌 싸는 건 막는 게 아니라 오줌량 줄이는 거죠. 얘는 아까 배웠던 체온, 혈당량, 삼투압 중에 어디에 관여할까요? 어디에 관여하냐면 얘는 당연히 삼투압입니다. 삼투압은 우리 몸의 농도라고 보셔도 크게 무관할 정도의 개념인데 오줌으로 내보낼 물을 가져온다는 의미는 몸의 수분량을 증가시키겠다는 거죠. 몸의 농도를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증가했을 거예요. 농도에 비례하는 삼투압도 마찬가지로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아마 삼투압 설명한 주에서 자세하게 말해주긴 할 거예요. 지금 간단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신은 어때요? 부신은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호르몬은 아드레날린, 보다 요새 말은 에피네프린입니다. 아드레날린 옛날 말, 요새 말은 에피네프린. 역할은 대놓고 있습니다. 혈당량을 증가시켜요. 혈당량. 그럼 당연히 언제 나오겠어요? 혈당량이 낮을 때 나오겠죠? 혈당량이 언제 낮을까요? 혈당량은 당연히 공복 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복, 굶거나 운동에서 혈당량이 낮아지면 이때 많이 분비가 돼가지고 혈당량을 높여줍니다. 아시겠죠? 다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입니다. 이자는 다 알아야 돼요. 이자는 크게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알파 세포에서 만든 호르몬은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 만든 호르몬은 인슐린, 즉 친숙하죠. 역할은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래요. 그럼 당연히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되고 인슐린 혈당량이 높을 때 분비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오해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들. 이때 나와서 혈당량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흐름 맞춰서 그냥 아드레날린, 에피네프린은 혈당량을 증가시킨다라고 그 의미로서 이제 화살표를 바꿀게요. 자, 다시 넘어갈게요. 자, 알파 세포와 베타 세포에서 만드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역할이 서로 반대죠. 역할이 반대인데 요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서로 한 역할이 반대네. 우리 신경에서 배웠죠? 어디서 배웠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도 한 역할이 반대였습니다. 이렇게 서로 반대로 하는 역할을 우리가 무슨 작용이라 말했죠? 그쵸? 기량작용이라 표현했죠.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 때문에 기량작용이다 라고 표현하셔도 됩니다. 역할이 당연히 설명하셔야 되지만 추가로 요거까지 좀 말해주세요. 자, 마지막 성호르몬입니다. 이거는 그냥 이름과 특징만 보세요. 테스토스테론은 남성 호르몬, 남자의 2차 성질 발현.